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고준희 양 사망과 관련한 의문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준희 양의 시신이 안매장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타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이번 수사의 요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망이 발생한 그 장소가 4월 26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의붓 외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인우동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인우동이라고 하면 외할머니하고 이 고준희 양이 함께 살았던 곳인데 일정한 훈육 과정에서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살인을 목적으로 한 사망인지 이 여부는 여러 가지 진술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준희 양이 이사를 2차례 이상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봉업동 이 생부 아파트로 16년 11월 날 이사를 했고 이때에 다시 이제 준희 양이 2017년 1월 달에 현재 이 내연녀의 아들과 자주 싸우기 때문에 2017년 4월 달에 지금 인우동으로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한 채 8월 30일 날 우화동으로 이사를 한 것이죠. 그렇다 본다면 둘이 있었을 때, 즉 이 준희 양과 내연녀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을 때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면 이 내연녀 어머니가 고의적으로 살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합동으로 사망 사고를 유장한 것인지 이 부분은 수사에서 밝혀야 할 중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훈육에 의한 학대 혹은 살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 부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이 될 테지만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가족들이 공모를 했는가의 여부. 만약에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행위를 서로 기능적으로 분배했는가. 이 부분이 수사의 방향에서 제일 먼저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사체가 훼손되었는가 또는 정밀 부검을 통해서 외력에 의한 충격은 있었는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유기를 했는데 유기를 이 생부 혼자 했는지 그리고 유기했을 때에 조력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가족이었는지 또 다른 제3자가 있었는지 등이 수사의 중요한 단초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부검을 통해서 아무래도 범행에 희생됐는지 여부가 조금은 가려질 것 같고 그리고 공모 여부와 관련해서는 통신기록 수사를 통해서 지금 고 씨와 또 어머니 내연녀의 어머니까지 군산 야산에 같이 다녀온 점이 확인이 된 거죠. 이 휴대전화 네, 수사가 네. 그렇게 일단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군산 주변에서 야산 주변에서 이 가족의 휴대폰이 모두 꺼졌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장소까지 함께 갔다. 그러면 어떻게 사망을 했는가는 이 가족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네, 휴대전화를 다 같이 바꾼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 상황 자체에 상당 부분 심적 압박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6일 바로 직후에 바뀐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지나고 나서 수개월 지나고 나서 바꿨고 그다음에 개통도 시기는 각자가 달리 했던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망 사고를 아주 자연스럽게 잊혀지기 위한 이러한 계획적인 노력은 분명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에 부여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개통을 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8월 달에 우화동으로 이사를 했을 때 지금 이 고준희 양의 여러 가지 생활 물품을 함께 넣어서 이사를 했던 점을 보면 계속 생존을 하고 있었고 실종 사고 등으로 자연스럽게 위장을 하기 위한 이런 인위적인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한 것이죠. 예, 그럼 실제로 4월에 숨졌지만 실종 신고를 7개월 뒤인 11월에 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들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사도 8월 30일 날 우화동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고준희 양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칫솔이라든가 기타 머리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함께 동반해서 이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제 이사가 왔고 일정한 생활을 하다가 주장한 대로 어느 곳으로 이렇게 가출을 하거나 실종을 하거나 내가 외출하고 났더니 없어졌다.
이와 같은 이 알리바이와 주의 주장을 계속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을 수개월에 걸쳐서 한 것, 이 점이 또한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나름대로 의심을 피해보려고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뒤늦게 자백한 이유가 뭘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친아버지가 지금 뒤늦게 자백을 하면서 이제 실마리가 잡힌 건데요. 뒤늦게 자백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먼저 이 친부의 그 아파트에서 발견된 루미놀 반응이 DNA 분석을 했더니 친부의 DNA와 또 내윤녀의 DNA 그리고 고준희 양의 DNA가 함께 나왔다고 하는 점. 그러면 이게 그 혈흔이 나왔다고 하는 점은 무엇인가 외력이 가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자백을 추궁한 것 같고요. 동시에 통신 수사 결과 군산에서 함께 동시에 휴대전화가 꺼질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한 설명 자체가 상당히 궁색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사의 압박 때문에 자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그 자백 내용대로 실제로 생부가 직접 살인 행위에 가담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는 사망을 이미 했기 때문에 내가 사체를 유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주도적인 역할을 과연 생부가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장소에서 그 인후동에서 함께 거주했던 계모의 어머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뭐 공모 여부나 유기 가담 여부 등 앞으로 또 자백과 부검을 통해서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더욱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